자, 세 번째 불변의 법칙입니다. 기대치와 현실의 차이를 말하는 거겠죠. 행복을 위한 제1원칙은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다. 몽스테웨는 275년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행복해지고 싶다면 그 목표는 쉽게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남들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이는 언제나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들이 실제보다 더 행복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냥 단순히 행복해지는 것은 쉽지만은 그 행복의 기준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라면은 그 행복은 언제나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실제보다 더 행복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몽고도 말을 했었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탐욕이 아니라 시기심이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례를 한번 볼까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옛날이 좋았어.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때가 좋았어. 그 시절이 좋았어. 근데 정말로 그럴까요? 사람들이 1950년대가 좋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950년대의 특징이라고 하면 미국 기준입니다. 미국 기준 1950년대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빈부격차가 거의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한다고 해도 별로 우울하지 않았죠. 별로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았죠. 일을 좀 많이 하고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상관없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니까요. 옆집도 그렇게 사니까. 내가 조금 안 좋은 차를 타더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옆집도 그렇게 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가 쉽게 높아지지 않았죠. 다들 그렇게 사는 시대였으니까요. 아주 잘 사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죠, 주변에. 작은 집, 부족한 의료 서비스, 물려받은 옷 이런 것들을 입었어도 상관이 없었던 거죠.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죠. 인터넷, 세계화, 거기다가 SNS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뭘 하고 사는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현재는. 최근 내용입니다. 록펠러는 에더빌을 갈망하지 않았다. 에더빌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소셜미디어에서는 세상 사람 모두가 남의 삶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부풀린 삶, 꾸며낸 삶, 보기 좋게 수정해낸 삶이다. 하이라이트만 모아놓은 것이다. 다른 삶의 하이라이트만 보고 자신의 삶과 비교한다. 이 에더빌이라는 거는 진통제, 소염 진통제를 얘기합니다. 이 록펠러는 그 시대의 가장 부자였죠. 그 시대의 가장 부자조차도 소염 진통제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살 수 있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과거에는 록펠러조차 이 소염 진통제를 구하지 못할 정도로 그 시절이 소득 불균형이 거의 없었다는 그런 얘기죠.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SNS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하이라이트만 모아놓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하이라이트만 보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 미국 대통령이죠. 헨리 트루먼. 헨리 트루먼은 루즈벨트가 급작스럽게 죽는 바람에 부통령이었던 헨리 트루먼이 대통령이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헨리 트루먼이 제대로 하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이제 평가를 보면은 헨리 트루먼은 항상 미국 대통령 10대 대통령 안에 들어갑니다. 어쩔 때는 루즈벨트보다 더 높은 순위에 선정되기도 하죠. 헨리 트루먼이 왜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을까요? 바로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워낙 잘했었고 비교 대상이 루즈벨트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헨리 트루먼이 잘 못할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죠. 근데 기대치가 그렇게 낮았기 때문에 헨리 트루먼이 조금만 잘해도 사람들은 헨리 트루먼이 잘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된 거죠. 자, 책의 내용입니다. 헨리 트루먼이 이런 좋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기대치가 너무 낮았기 때문이다. 실제 현실이 하는 역할은 크지 않다.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현실 자체가 아닌 기대치와 현실의 커다란 간극이다. 자, 이 말이 중요하겠죠.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기대치와 현실의 간극. 우리는 기대치보다 현실이 더 좋을 때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반대로 기대치가 높을 때 현실이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실망을 하게 되겠죠. 행복은 전적으로 기대치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직장에서 우리에 대한 평가도 똑같죠. 기대치에 달려 있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도 기대치에 달려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모두 기대치에 달려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실적이 더 높을 거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실적이 잘 안 나왔는데도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사람들이 실적이 더 좋지 않을 거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기대치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런데도 어째서 우리는 기대치에 좀처럼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까요? 현실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죠. 하지만 기대치는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기대치를 조절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책에 여기에 대한 대답도 나오는데요. 기대치를 낮춘다는 것 자체가 나의 한계를 제한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는 거죠. 기대치를 낮추려면 나의 포텐셜, 나의 성장 가능성을 왠지 낮추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대치를 낮추는 것과 나의 동기,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은 또 전혀 다른 문제고 따로 떼서 봐야 됩니다. 기대치를 낮춘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그것대로 하고 기대치를 낮추는 것은 또 그것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겁니다. 공식이죠. 행복의 공식입니다. 현실이 기대치보다 좋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현실이 바뀌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기대치를 낮추려는 노력도 동시에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불변의 법칙입니다. 인간 그 알 수 없는 존재. 네 번째는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독특하지만 훌륭한 특성을 가진 사람은
독특하지만 훌륭하지 않은 특성도 함께 갖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훌륭한 면을 보지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반대로는 그 사람이 훌륭하지 않은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은 보이드라는 사람인데요. 존 보이드라는 사람입니다. 미국 전투기 전술, 공전 전술에 있어서 아주 레전드, 아주 전설 같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단순했습니다. 이전에는 전투기의 속도가 공전 전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사람은 속도 자체보다 얼만큼 빨리 회전을 할 수 있는지,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가 전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은 아직도 교본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런 생각, 속도보다는 방향 전환성이 중요하다. 그 생각이 전투기 설계 방식 자체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속도만 빠르게 하려고 했지만은 존 보이드가 나온 다음부터는 방향 전환에 중점을 두기 시작한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이 존 보이드라는 사람은 아주 레전더인 사람이죠.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군 내부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평판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아주 무례했고 변덕스럽고 참을성이 없었고 반항적이었죠. 아주 군인으로는 최악이죠. 화가 나가지고 경납고에 불을 지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임들이 이 사람의 진급을 막으려고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래도 진급은 했습니다. 능력이 워낙 좋았기 때문이죠.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이 네 번째 주제에 아주 잘 들어맞는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죠. 보면은 반면에 언행 이런 걸 보면은 또 이상한 사람 같죠. 자, 일론 머스크가 어떤 사람이죠? 32살에 GM과 포드, 나사와 경쟁할 생각을 한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한테 한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믿는 거죠. 진심으로. 화성으로 인간을 이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화성에 핵폭탄을 터뜨려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자신의 어떤 그런 과장된 언행이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 거죠. 진심으로 그렇게 믿기 때문이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 행동을 해서 투자자가 피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명과 암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이 세상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일 확률이 99.9999%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주에게 비현실적인 약속을 하는 것을 신경 쓸까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자, 책의 내용을 조금 더 보죠. 어떤 사람이 성공한 기업 또는 위대한 국가의 리더가 될까요? 어떤 사람, 단호하고 낙관적이고 노라는 대답을 허용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무조건 확신하는 사람이 위대한 국가의 리더가 될 수 있겠죠. 또는 성공한 기업가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무모한 열정으로 도를 넘어서고 욕심에 휩싸이고 남들 눈에는 뻔히 보이는 리스크를 무시할까요? 단호하고 낙관적이고 노라는 대답을 허용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무조건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특성이 어쩔 때는 위대한 국가의 리더를 만들고 어쩔 때는 위험을 만듭니다.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알아야겠죠. 이런 훌륭한 사람들, 일론 머스크라든지 스티븐 잡스도 똑같죠.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게끔 만든 그 특성은 반대로 보면은 그 사람이 망하게 하는 특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잘 알고 그 사람을 롤모델로 삼아야겠죠. 명과 암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통째로 담고 싶은 것인지 좋은 면만 담고 싶은 것인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